103 99 80 80 2번 2번 일단 뭐 질문이 대충 나온 것 같으니까 질문 좀 되나? 일단 뭐 빨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서 질문할 거있는 친구들은 내일 클래식 시간을 동원해서 개별 질문하세요. 알겠죠? 먼저 58번 문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구절을 만나고 그 다음에 PQ점과 만점을 동시지만 먼저 첫 번째로 결매 나온 58번 문제는 약간의 어떤 생각만 전환하면은 그다음 어려운 느낌의 문제는 아닌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원이 있는데 대칭 그릴게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도 대칭 그립시다. 그 다음에 교점 P하고 Q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원점까지를 통과하는 원을 생각해라 정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의 넓이값 구해내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공통연인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문제는 원 두 개가 주어지고 공통연을 구하라는 그런 순서인 거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물어봤죠? 원과 직선이 주어지고 공통연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원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해법은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이 원을 그냥 설정하세요.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모르니까 ax에 플러스 by에 플러스 c 일반형으로 대충 설정 잡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0,0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c 값은 0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이 원과 그 다음에 이 원에 대한 공통연이 이거라는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1번식, 그 다음에 이걸 2번식으로 두고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은 공통연이 만들어지겠지. 공통연. 뺍시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에 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있거든요. 이게 이거란 얘기네요, 지금.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같은 직선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K값을 구해내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뭐 X항의 개수의 비율, Y항의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 그 비례식 갖고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잡아서 저놈하고 형태를 맞춰서 곱하기 마이너스 2 잡으면 저놈하고 맞춰주죠, 얘가.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의 x에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b의 y에 그 다음에 플러스 2k 이퀄 0이라는 식을 만들어주고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다 라는 거 두면은 요놈의 값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값이 1이가 될 거고 그럼 a값 b값 나오면서 이 원은 완성. 그럼 이 문제 끝. 이 정도로 접근하면 별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이 나온 60번 문제. 60번 문제. 60번 문제는 되게 쉬운데? 그냥 생각만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예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점. 그 다음에 B점 3,2점. 그 다음에 AP의 성분의 길이 대 BP의 성분의 길이의 비율이 3분의 2 대 3분의 1을 만족시키는 P점의 자치를 이제 P의 X, Y는 0이라서 일반의 형태로 넣었죠. 그 다음에 연려서 이제 Q점, A점, B점에 대해서 Q점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Q점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거네요. 여기까지는 P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점에 대한 조건이 가에서 A, Q 대 B, Q의 비율이 M 대 1-M이다. 그 다음에 M의 값은 0부터 1 사이의 범위. 대충 뭐 이 정도의 표현으로 좀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Q점의 자치.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하자. Q점의 자치. 그 도형을 나타내는 식을 이거라고 하자. 그 다음에 다의 조건에서 이제 P점의 자치의 도형과 그 다음에 이어서 Q점의 자치의 도형에 대해서 문제 언급이 주어졌죠. 만나지 않는다. 둘러싸지도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가능성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지는 이것도 있죠. 만나지 않는 거는. 근데 이제 둘러싸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쉽다는 얘기지. 이 정도로 만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끝이네? 이게 조건에서 전부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M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 M값, 이 M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P점부터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느낌으로 생각을 진행하겠죠? 뭐 굳이 뭐 좌표면에 정확하게 찍을 필요 없어요. A점하고 B점 같고요. 그 다음에 P점의 자체라고 하는 게 2대1의 분리점이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성분의 2대1의 내분점. 그 다음에 연장선을 그려서 2대1. 이 점. 맞습니까? 뭐 내분점하고 그 다음에 외분점이지만 외분점이 아니더라도 연장선에서 2대1을 분리점. 뭐 외분점 공식 우리 안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모르니까 A, B라고 잡고 이제 1대1의 분리점으로 이 점이 나온다. 라는 걸 이용해서 A값, B값 구하면 되는 거지. 충분히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성분이 지름의 양. 끝점이어서 이제 얘가 지름인 그런 원이 그려지면 이게 바로 P점 자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Q점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A점, B점으로부터 몇 대 몇의 분리점인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몇 대 몇의 어떤 그 비율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체로서 Q점을 생각하는 건데, 근데 문제의 의도에 만족되려면 만나지 않고 그러면 둘러싸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거 따라왔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몇 대 몇이야 될 것인가? 이해됐죠? 그럼 봅시다. 만약에 얘가 몇 대 몇에서 이 앞에 숫자가 이 숫자가 더 큰 값이라면 내분점이 어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더 큰 값이라고 한다면 연장선이 이쪽으로 지금 찍힐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이 그려져서 문제의 오류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의 오류에 만족이 되려면은 뭐 내분점이 이제 여기 어딘가 찍히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몇에서 분리점의 외분점, 그 외분점이 이쪽으로 찍혀야 돼. 문제의 오류에 만족이 되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지면 문제의 오류에 만족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몇 대 몇? 2분의 1 까지 만약에 돼버리면은 이게 1대1의 분리점이거든?
1대1의 분리점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1대1의 분리점이라고 한다면 요 놈부터 1만큼 그 다음에 요 놈부터 1만큼 연장선 뒤에 존재하는 거 1대1 2분의 1이 경계가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1보다 m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작으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 되고 둥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2분의 1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1대1의 분리점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1대1의 분리점이면 먼저 대입점이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요 놈으로부터 1만큼 그 다음에 요 놈으로부터 1만큼 연장선 말이 안 되는 거네.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1대1의 분리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점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라인이 세워져. 맞죠? 원이 만들어지지 않죠? 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 답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 이 원이란 말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 아마 다시 말하면 1대1의 분리점이면은 중점 찍어서 이거일 겁니다. 지금 1대1 분리점이면. 맞죠? 요 놈부터 1만큼, 요 놈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2분의 1. 두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답에. 들어갔어? 충분히 가능하죠? 따로 원이라는 언급은 안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맞죠? 두 분까지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 나온 61번 문제 모든 질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 이 새끼가 지금 이상한 영혼들 투표하고 있어. 눈이 푸장한데 혹시. 안녕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온 61번 문제 모의고사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y는 k, x 직선 k값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원이 중심값이 0,5점이라서 반지름을 그대로 3인 원이네요.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원의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점을 A하고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조건은 O부터 A까지 성분의 길이 값하고 A부터 B까지 성분의 길이 값이 같다. 까지를 일단 그림으로 표현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 K 값은 몇이야 될 건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런저런 고주성분들을 그리겠죠. 첫 번째 고주성분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주성분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주성분은 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튼 O부터 A까지 길이값하고 A부터 B까지 길이값이 같다. 까지를 엮어서 지금 저 K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길값만 구하면 되는 거네. 이 길이값만.
맞죠? 저 점선의 길이값만 구하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값이 요 선분의 길이값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K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저 거리값을 알아내자. 저 거리값을.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보기 불편하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빼서 한번 그려볼까요? 5점, 그 다음에 A점, 그 다음에 B점. 이거 두 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저 점이 지금 여기 정도 있는 상황이죠. 이 점이 0,5가 되고 첫 번째 고르성분, 두 번째 고르성분, 그 다음에 요놈까지 점표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그림에 이제 길이값들을 추가시키는 걸로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잠깐 좀 고민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은 5라는 게 이제 화살짝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놈의 길이값은 1의 반지름으로 3이 만들어질 거고 당연히 요놈의 길이값도 1의 반지름으로 3이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일단 뭐 알고 있는 성분의 길이는 이 정도인 거네요. 더 이상 없죠? 그럼 여기서 공시 하나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파푸스잖아요. 중선이. 그래서 중선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요놈의 길이값 구할 수 있다.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중선형이 이용해서 5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에 플러스 5의 A의 성분의 길이의 제곱에 곱하기 2라고 한다. 그럼 5A의 성분의 길이값이 아마 얘가 2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값이 2루트 2고요. 그러면 요놈의 길이값이라고 하는 게 루트 2가 만들어지겠죠. 조건 이용해서 요놈의 길이가 2루트 2면 요놈의 길이도 2루트 2. 그 다음에 절반의 길이로서 루트 2를 표현할 수 있고 다시 말하자면 요놈의 길이를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요. 요놈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니까. 그럼 이거는 간단한 기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요놈 기타성에서 기타점이 써버리면 되지. 그럼 몇이 만들어집니까? 루트 7이 만들어지겠네요. 아 끝났네 이 문제. 그래서 파푸정리만 잘 눈에 들어왔으면 그럼 문제 풀어낼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마무리는 kx의 마이너스 y의 이퀄 0이라는 직선과 0,5점 사이의 거리 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표현해서 요놈 이퀄의 루트 7이다 라는 식 세우면 그냥 k만의 관계식 만들어지거든요. 풀면 k값 나오고 문제가 끝. 설명을 여기서 시작할게요. 아, 63번 문제는 이거 어디서 이 문제 뽑아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생소한 느낌의 문제죠. 63번 문제. 많은 학생들은 이 문제 나오면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뭔지, 그냥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해석 자체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냥 바로 스타트 될 것 같은데. 그럼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자. 먼저
직선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이 모르상수 m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m의 값은 0은 아니라는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f의 x, y 이퀄 0이라고 하자. 일단 여기까지. 뭐 그 다음에 요소는 좀 이따가 보고 여기까지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푼 친구 있습니까? 지금 이 도형을 이해한 친구 어떻게 이해했어? 일단 무조건 지나는 점. n에 관계없이 저 직선들이 무조건 통과하는 점들을 뽑아내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점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도 그런 점이 하나 나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이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끝점을 지름으로 원을 지름으로 하는 그 원을 생각하자. 좋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이 도형을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 도형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m 기준으로 정리해서 그러면 이것도 m 이퀄에 무슨 식이 나오겠지? 첫 번째 풀이는 m 이퀄의 식으로 쟤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m 이퀄의 식으로 정리하고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 같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식 정리해주면은 이제 원하는 이 도형의 마이너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방금 전에 태우기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직선이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통과하는 점이 있거든요. 맞죠? 몇 컴 몇인가요? 1,3. 그 다음에 이 직선은 7,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직선은 이 점을 무조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이 점을 무조건 통과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이 점을 통과하는 뭐 무한계의 직선, 이 점을 통과하는 무한계의 직선 이 그놈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어진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서 지어진 직선의 두 개가 이제 수직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점으로 만들어진 도형. 그럼 여러분들 몇 번 해봤죠? 90도 수직. 그럼 반드시 뭘 돌려야 해서 원을 돌려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인 그런 원을 생각하면 그 원이 이제 자칫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일단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왔죠? 좀 특이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잘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요구하는 바라고 하는 게 f의 x의 y의 플러스 k의 x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2의 이퀄 0 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이 도형을 생각해라. 이 도형이 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요구사항인데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모르상수 k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놈의 플러스 k의 요 놈 이퀄 0 그러면 얘가 k값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0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식을 f의 x의 y는 0,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y의 플러스 2 이퀄 0. 그러면 얘는 분명히 원이죠? 아까 우리가 이해봤지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 요놈이 이퀄 0이다라고 한다면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교점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젖이 나타나는 도형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글식 개념을 조합해서 K값을 관계없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가 0이라고 하는 건 원을 생각했고 쟤가 0이라고 하는 건 직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교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건 그 교점을 무조건 통과하는 도형 아니겠냐.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직선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직선은 대충 이렇게 그릴까요? 지금 fx, y는 0이라고 하는 게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대충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이다시피 결정을 존재하게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교점 통과는 뭐인 거죠? 왜냐면 이 xy 2차식이고 이건 1차식이니까 결국 연산하면 xy 2차식 만들어질 거거든요. 맞죠? 자체는 이제 원인 거고요. 지금 이 도형은 지금 원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은 반드시 2점하고 2점을 통과해야 돼, 지금.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원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얘가 지름인 이 원의 넓이가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 원의 넓이가 구하는 거는 이 정도의 작업 진행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노란색 내지는 이 파란색 이 성분의 길이값만 구하면 되는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 내려서 보유 성분 이것까지 작업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의 중점이라고 하는 게 보이다시피 4,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반지름 구할 수 있죠. 반지름 몇입니까? 루트 3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얼마나 되겠네요. 반지름 값 5, 요일 값 5.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지금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보이다시피 x의 마이너스 1y의 플러스 2의 이퀄 연결선이에요. 그럼 점 직선 사이 고름식으로 요일 값 구해낼 수 있지. 지금 반지름을 뽑아내기 위한 우리가 현에서 많이 했던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생략합시다.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면 얘가 맞나 보니? 루트 5분의 8이 나오나 보네요. 그럼 피타 정리로서 요놈의 계획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반지름이네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최소의 넓이를 갖는 그 원의 상황에서의 반지름의 제곱의 값이 5의 제곱의 마이너스 1, 루트 5분의 8의 제곱. 그럼 5분의 125의 마이너스 64. 5분의 61. 답은 5분의 61. 이게 반지름의 제곱값이기 때문에 파이아를 제곱해서 마무리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7번. 뭐라는 거? 저기 볼래요? 할게. 그 다음에 저번에 나온 67번 문제의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절대값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서 그림만 잘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일단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7번은. 갑니다. 원의 방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그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요놈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x 플러스 2y의 식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정도의 요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함수사에서 공부했던 y는 fx의 함수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x의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요령 이걸 떠올려줘야 돼요.
지금 몇 번 했어요 이거? 네 가지만 외우면 돼. 네 가지. 절대값 들어가 있는 특징이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x, y 둘 다 절대값 붙어 있는 경우. 그다음 네 번째가 뭔가? 절대값 붙어 있는 특징 네 번째. 야, 네 개 외워. 죽을래? 야, y는 fx. 이거 외워야 돼. 수학이 앞으로의 기본입니다. 절대값 4개가 붙어있는 특징적인 그런 상태의 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내는 여러분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x에만 절대값 붙어있는 경우. 두 번째는 y에만 절대값 붙어있는 경우. 세 번째는 x하고 y에 둘 다 붙어있는 경우. 네 번째는 뭐야? 무변 전체에 붙어있는 경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나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면 지금은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의 케이스지? 이거의 케이스. 맞습니까? 그럼 요놈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이 뭡니까? y 값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y는 f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리세요. y 값이 양수면은 이게 그냥 절대가 사라질 거니까 y는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 근데 이게 끝은 아니지. 마무리 뭐 해야 돼? 대칭. 무슨 대칭? 그렇죠. x 대칭에서 그래프를 완성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한번 그 과정대로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이거 모르면 진짜 덧셈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함수에 있었는. 먼저 y 값이 양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x의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의 식으로 될 거니까 중심점이 a, a이면서 내 반지의 길이가 a인 그런 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까지만 일단 그래프 그리세요. 거기까지만 일단 그림을 그리면 중심점이 a, a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a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의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근데 끝은 아니라고 했죠? 뭘 추가시켜야 돼? 그렇죠. X축 대칭. 그러면 얘의 그림을 X축 대칭 이동시켜서 이제 그래프를 완성시켜라. 그럼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어져 있는 저식을 나타내는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첫 번째 과정 그림.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이 원 위에 존재하는 무한계의 점 x, y 얘에 대해서 x 플러스 2y의 최대값 측법 구해라. 그럼 몇 번 얘기했죠? 문제가 요구하는 이거를 식으로만 보지 말고 뭐로 생각을 해라. 무슨 생각을 도입해라? 도형을 도입해라. 이런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근데 이 상태로는 도형이 아니에요. 그냥 x 플러스 2y니까 그냥 식인 거지. 그럼 이걸 도형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돼? 이걸 k라고 두자. 문제가 요구하는 x의 플러스 2y를 k라고 하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저식의 최대값 최소값은 k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우리가 무슨 도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유진경, 이거 무슨 도형이야? 직선. 그렇죠. 직선이라는 도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플러스 2분의 k일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이 가장 큰 경우하고 가장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요놈과의 어떤 교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야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y절편으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직선이 그려질 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진 상황이 최소의 상황이 될 거고. 됐죠? 그러면 최대값만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 중심점 A, A점.
저 원하고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직선은 xa 플러스 2y 마이너스 k의 이퀄 0일선. 그러면 처음 직선 사이 거리값 루트 5분의 절대값 3a의 마이너스 k 요의 값이 몇이야 된다? 원의 만들 매겨야 된다. 라는 인식을 처리해서 k 값을 구하세요. 그럼 아마 k 값이 두 개 나올 겁니다. 이렇게 k 값이 3a 플러스 루트 5 뭐 a 대해서 나오겠죠? 지금 a 값이 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살리면서 계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저기서 지금 언급하는 k 최대값은 3의 마이너스일까 3의 플러스일까? 3의 플러스겠지. 왜? 지금 접선 자체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원 기준을 생각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큰 값으로 답을 쓰면 되겠죠. 최대값은 플러스 2으로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야 돼요. 중심점이 a, 마이너스 a에서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거리값이 a다 라는 그 식 만들어서 똑같이 이제 k 값을 구하세요. 그럼 두 개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두 개 값이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요 놈에서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그래서 저 작은 값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지. 이 과정의 반복이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서 딱 할게요. 갔다. 칠 71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질문이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내가 기출 문제 쭉 보니까 이 문제 형태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 59번. 여러분들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64번. 그 다음에 69번. 이 세 개 문제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설정 자체가. 맞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최대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예전에는 그냥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진행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69번 문제 잠깐 봅시다. 마이너스 1,0점에서 저 원의 그런 두 개의 접선의 접점 처음 보세요. 1,0점에서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을 그릴 건데 근데 그 두 개의 접선의 접점을 통과하는 직선. 그러면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중심점이 3,4면서 반지름의 크기가 2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이너스 1,0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원의 두 개의 접선을 그린다는 설정이고 그 다음에 접점이 있을 건데 그 접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라는 이 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황경준, 이 직선은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극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극선.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요령을 선생님이 말해줬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알려줬던 요령은 이거였죠? 중심점이 원점의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5점에서 내가 이 5,4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그 접점을 통과하는 극선 얘를 이제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마치 이게 접점의 상황에서의 접선 느낌으로 공식 만들어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x 곱하기 x에서 하나 x 들어가서 5x 그 다음에 y 곱하기 y에서 하나 y 자리에서 4 들어가서 4y 이퀄 4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얘를 원점을 평이동시켜버리는 거죠. 원 자체를. 중심점이 원점이면서 반점의 길이가 2인 원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따라서 이동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극선 공식을 쓰고 다시 한번 평이동해서 원래 상태로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극선 자체도 평이동 되고 그 결과 나타나는 공식이 이겁니다. 이제 과정을 그냥 생략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선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x-3의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x의-3을 곱하기 x의-3일 거고 근데 y-4라고 한다면 y-4에 곱하기 y-4일 거고 이거 잘 들어. 수업에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 다음에 저기 원 내부에 존재하는 점 마이너스 1,0점을 여기 하나의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좌표값 0을 여기 하나 y자리에 0 대입했어요. 그리고 식을 써줘. 그럼 마이너스 4에 x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그다음에 y의 마이너스 4 이퀄의 4 이게 바로 이 극선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되게 편해. 그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심점인 거예요. x의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의 제곱이랑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위에 존재하는 점에서의 접선 공식 이것도 이제 이게 원점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썼었죠. 이 원의 중점이 원점의 상황에서 많이 썼었지. 근데 얘는 원점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원점으로 평이동시키고 접선 만든 다음에 다시 평이동시키고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지. 그걸 일반화시킨 공식이 똑같아. 이것도 x-3이면은 x-3을 곱하기 x-3 그 다음에 y-4에 곱하기 y-4 그 다음에 이퀄은 4인 건데 이 접점이 있죠? 접점의 x좌표 값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점의 y좌표 값이 여기 하나 들어가서 그냥 식 만들면 그게 바로 접선 공식이에요. 접선이면. 근데 그거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우리가 극선도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중심점이 원점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선을 물어보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크죠? 이거 이용하는 게 가장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식 정리하면은 4하고 4는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마이너스 y에 플러스 4 이퀄이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x에 플러스 y는 6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거든. 지금 이 직선과 뭐 이런 형태의 직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접하는 원, 이 원의 반지를 확보하는 거. 뭐 마무리도 별거 아니겠죠. 원의 중심점을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6이고 이거 6이고 이게 6루트이고 원의 반지는 R이라고 두면은 요 길이가 R일 거고 요 길이가 R일 거고 중하고 기하학 쓰면은 이게 6-R이고 이게 6-R이고 그러면은 요 놈의 길이도 6-R이고 요 놈의 길이도 6-R이고 그러면 결국 12-2R이 6의 루트입니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의 좌표값은 뭐 a,a라고 두고 반지름 a다. 그식 만들어서 이제 해석 기하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방법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고 한다면. 아무튼 극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 이 문제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지금 나머지 문제 혹시라도 제대로 못 푼 친구들, 내지는 풀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친구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할 때 그냥 뭐 기하학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해석 기하적으로 풀든지, 해석 기하적인 풀이는 뭐 보조선문 그리고 수리관계 이용하고 뭐 그런 작업들이었죠. 해석 기하학적으로 푸는 거. 근데 가장 편한 건 극선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몇 번을 차례냐? 71번? 원의 반지름이 5하고 그 다음에 3, 이 지름이 10하고 6이겠네? 그래서 좀 더 올라가야 돼. 혹시 71번 문제 푸는 친구 있습니까? 71번 풀었어? 일단 스타트는 어떻게 있어? 좌표면 도입했지. 좌표면을 일단 얘는 Y축, 그 다음에 X축은 뭐로 잡았니? 이거? 그렇죠. 이게 X축 잡으면 편합니다. 괜히 다른 거 잡는 것보다는 이게 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작은 원의 중심점으로 지금 요는 마이너스 2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3인 원이니까 얘가 이제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3만큼 올랐으니 얘가 2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큰 원의 중심점은 여기 있겠네요. 1의 위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5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6. 일단 첫 번째는 좌표 평형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르게 잡는 것보다는 이게 가장 편할 거고, 설정은 이해됐죠 이거? 지금 요 점에서 접하는 그런, 이렇게 접하는 걸 내접한다고 하죠. 내접. 그래서 내접점이 지금 A점인 상황에서 반대면 그게 3이 넘어가, 그 다음에 반대면 그게 5이 넘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여기 이 점에서 수직하는 라인을 쫙 그어서 지금 큰 원가의 교점, 작은 원가의 교점을 BC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A점하고 B점하고 C점을 연결한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의 외접안에 대해 생각을 진행해라. 종대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외접안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 이걸 알고 있어야지. 야, 뒤에 있는 친구 중에 괜찮은 친구 중 괜찮아? 저기 뒤로 지금 외접원 구하는, 외접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터치점으로 연결된 세 성분이 원의 반점을 보니까 이 세 개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렇죠? 이 선이 원 기준으로 따지면은 현이거든. 그러면 현의 수직 이동 분선 늘 따라가다 보면은 그 원의 중심점이 어디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다른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의 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 늘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선의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지 않겠냐. 그럼 결국 이 선과 이 선의 교차점으로 나타나는 그 점이 바로 외접원의 중점 아니겠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전자의 방법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이 점을 문자 설정해서 A, B라고 두고 이 길이 값, 이 길이 값, 이 길이 값이 같다는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A, B의 방정식, 이렇게 또 하나의 A, B의 방정식. 연립에서 A 값, B 값 구하자. 근데 이거는 복잡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서.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숫자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후자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진행할게요. 일단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값도 계산하자. 뭐 후자의 방법 그렇게 사용할 거고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값 구합시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값 구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방법이 보이네요. 첫 번째는 이 원의 반응식을 만들어서 절편하기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한 해석 기하적인 방법 쓰면 되겠죠? 해석 기하가 된다. 기하적인 방법 쓰면 되겠지. 따라왔습니까? 그럼 이거는 원의 반지름 몇이에요? 3.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1. 그럼 피타정리 이용하면 요 놈의 길이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몇입니까? 루트 8, 2루트 2.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값 2루트 2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해석 기하적인 방법으로 중심의 요 놈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만들어서 그 원의 절편값 확인하는 걸로 시점의 좌표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수분 그려서 구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 한번 해볼게요. B부터 D까지 길이값 구하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수분 잡을까? 큰 원이니까 큰 원에 연관되는 분리수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의 길이값은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은 원의 반지름으로 5인 거 알고 있고 그럼 피타정리 이용하면 요놈의 길이값 나오겠죠. 루트 24 맞습니까? 루트 24 이 루트 1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이제 마무리 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지금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을 생각해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점을 구한다고 했을 때 말했던 아까 말했던 후자의 방법 씁니다. 지금 얘가 그 원으로 따지면 현이거든. 그러면 현의 수직이 등분선 상의 어딘가에 지금 원의 중심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요 놈을 이용해도 되고 요 놈을 이용해도 되는데 요 놈이 좀 더 편해 보이네요. 이거의 중점을 찍어서 요 놈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쓸 때 나타나는 이 점, 이 점이 바로 문제가 요구했던 외접원의 중심점인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y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고 x 좌표값은 요 놈 값이 요 놈의 절반값이겠지. 이건 뭐 지금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을 계산하는 거, 이제 직선 만듭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식이 여섯 한번 들어갈게요. AC 직선 만듭시다. AC 직선부터 일단 만들 필요가 없네요. AC 직선의 수직한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AC 직선의 수직이 듭니다. AC 3분의 수직이 듭니다. 그럼 먼저 통과점은 저 점 두 개 중심점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쌍. 이 점이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울기라고 하는 게 요놈의 기울기.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루트 2분의 2. 네요? 루트 2겠네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AC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수립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직선이 나오겠네. y 플러스 2에 그다음에 루트 2분의 1에 x 플러스 루트 2라고 지금 이 직선에 관련 식으로 배울 것 같네요. 뭐 선거에 수직 능선 만드는 거 우리가 워낙 많이 봤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x의 값이 2분의 루트 2개 플러스 루트 2일 때 x의 값이 요 놈과 요 놈의 한 가운데가 2분의 루트 2의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때 대응되는 y 값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y 값. 맞죠? y 값 뽑아내면 이 점에 y 좌표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만 떼버리면 요 놈의 길이 값이 만들어지고 맞죠? 아무튼 y 좌표 값을 얘를 구해보면은 x의 값이 루트 2에 잘못했죠? 잘못했네요. 좌표는 마이너스 빼먹고 x의 값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루트 2. 이 상황에서 대응되는 y 좌표 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 값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점은 뭐야?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가 중심이면서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 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원이겠네요. 이 원의 넓이 값을 구하려면 이 원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 값은 이 점하고 0,-4점까지 거리 값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의 값이 루트 6의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니까 플러스 2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식이 이거인 거고 계산하면은 요놈이 1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 구했던 저 원의 넓이는 15까지 나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성원 예쁜 편지. 거리 같다는 걸 풀었어? A콤마 B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풀어도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시간이 이게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외접한테 주의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82번 82번은 생략할게요. 개별적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83번 82번은 그냥 그림 그리면서 문제 요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한 걸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해봤는데 문제
기출 문제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낸다고 합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난이도가 있다는 게 뭐 아이디어 갖고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산 과정을 좀 복잡하게 진행해야 돼요. 지금 설정이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어떤 설정 나와 있는지 과정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원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한 직선 y는 ax의 직선을 그리고 지금 a 값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가의 교점을 a점, b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a점에서 이거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원변 접선이 그려진 거죠. 접선에 수직의 교점을 C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점과 E점을 연결하자. 선거했고 그 다음에 A점하고 B점도 연결했고 또 요놈하고 요놈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온 상황인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지금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인 거예요. 삼각형 ADC의 넓이가 삼각형 APB의 넓이에 곱하기 2하고 같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저 상수값 A 값을 결정지어라.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요놈의 넓이를 A의 식으로서 표현을 해주자 정도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사항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 과정을 그냥 뭐 연산 진행해야 됩니다. 연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먼저 첫 번째로 A점의 좌표부터 먼저 가봅시다. A점, B점 좌표부터. A점, B점 좌표 긁었습니다.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하고 y는 ax를 연립하세요. 연립하게 되면 저희 A점의 좌표하고 B점의 좌표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A점의 좌표가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 분의 1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a 이 정도로 표현이 돼요. 그럼 문제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저 C점의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 A점에서의 접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원의 방정식하고 저 접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접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계산이 복잡해. 지금 요놈 구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접선을 뽑아내서 이 점의 좌표값을 구해내자. 그게 두 번째고요. 그럼 접선 만들면은 당연히 이 원하고 지금 이 점 이용하면 되겠죠. 루트 a 제곱에 플러스 1분의 1 x의 플러스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a의 y는 1. 그래서 이제 절편값을 구하면 C점의 좌표값 나오겠죠.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 1. 그래서 이제 A, C, D의 넓이 값을 결국 계산할 겁니다. 지금 A의 D의 C, 지금 요놈의 넓이 값. 지금 우리가 이 점의 좌표값 구해놨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값 구해놨고, 뭐 요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많이 넣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뭐 어떤 친구는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요 길이값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로 쓰면 요 길이값 구하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뭐 요 놈의 길이값 구하고 그다음에 점 직선 사이 공식으로 또 요 높이값 구해서 구하자. 다양한 이제 생각은 가능한데 근데 식이 문제예요. 식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다시 말하자면 점의 좌표값하고 직선 자체가 워낙 복잡한 형태로 잡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그 생각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ACD의 넓이 값을 그나마 좀 편하게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는 게 좋습니다. 삼각형 5의 AC에다가 삼각형 5의 BC 마이너스 삼각형 5의 AT 5의 AC면은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5의 AC 이 삼각형의 넓이 거기다가 5의 BC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 값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주자 라는 게 기본적인 안이에요. 왜냐면 이제 계산 자체가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 이 방법을 쓰면 먼저 5의 A의 C의 넓의 값은 여기서 L까지 이 값은 요놈의 X라는 값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의 값은 요놈의 Y좌표 값을 높이 값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5의 D의 C의 넓의 값은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값이라고 하는 게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로 동일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높이 값은 1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의 A의 T라고 한다면 지금 요 놈이죠. 5의 A의 T 그러면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A까지 길이 값을 높이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1로 생각하면 될 거고 여기서 A까지 길이 값은 요놈의 X좌표 값으로 읽어주면 되겠지.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 다른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넓이 값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만만치 않고 좀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식을 써보면 2분의 1에 A의 플러스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결과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모의고사에서 한 10분, 20분 들여서 푸는 문제를 내시 시험 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킬러 문제법으로 낸 거죠. 기억하고 있어서 빨리 풀어낼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요 놈의 넓이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ADC의 넓이도 계산 들어가야 되겠죠. ABD죠. ABD의 넓이 값 ABD 지금 요 놈의 넓이 값은 어떤 아이디어로 계산하면 되려나? 직각이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원의 지름인 거고 그 다음에 원상에 존재하는 점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겠네요. 맞습니까? 뭐 아무튼 ABD의 넓의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바로 작업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의 넓이 계산에 이어서 이거의 넓이 계산을 진행할 건데 이게 수직이긴 한데 요놈의 길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러기는 쉽지 않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걸로 갈게요.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고 요놈의 길이 값은 원의 지름으로 2라고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연이어서
대비하는 거. 그럼 여기에 좀 선 내려야죠. 이렇게. 이건 높이로 생각해야지.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요놈의 길이값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값 한 번 정도는 구해야 되겠다. 그럼 AX의 마이너스 Y의 이퀄 하고 0,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이거는 별 무리 없이 점치선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그럼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일 거고 1만 들어있네. 됐네요. 그러면 삼각형 A, B, B의 넓이 값은 그대로 구할 수 있는 거죠.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값은 2. 그 다음에 여성 밑의 값은 여기 대가의 길이 값. 지금 그리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이제 이거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죠? 삼각형 A, B, C의 넓이 값은 이렇게 표현됐고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2분의 1의 A 플러스 루트의 A의 제곱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의 A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1 하고 지문 구에는 요놈 루트의 A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1에 곱하기 2하고 그대로 이제 식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다루는 걸로써 이제 뭐 A값 구하면 되겠잖아. 그 구해보면은 다른 생각할게요. A의 제곱이 9는 16이 남는 거예요. A 값은 3분의 4. 이런 게 이 문제 풀이는 방식.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아는 방법,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뭐 5분 넘게 풀이가 아마 걸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정도의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회상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많이 남을 때 발표 들어가고 좀 쉬었다가 하자. 뭐? 정리? 이쪽 이항에서 정리를 하고 이항에서 정리 안 되나? 제곱 처리가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루트 때문에. 이거 이쪽은 몰아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두고 제곱 처리 들어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제곱 처리하고 그다음 결과식을 보면 아마 처리가 될 거야. 정준아, 저번에 마라톤에서 질문했던 문제 아닌가? 너? 이 문제 기억나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했던 거 같지? 그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보니까
103번 안 했어. 103번 괜찮아? 네? 103번? 네. 야, 경찰에 정은 새끼들. 야, 자들의 새끼 좀 잘 찾을래. 그 다음에 저번에 나온 문제 8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 y는 0이라는 식이 나타나는 도형이 지금 이 그림으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f의 y의 마이너스 y의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이퀄 0의 그림을 그려서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그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s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잡아봐야 정대 지금 요상에 잡혀있네요. 일단은 저기 fxy, y는 0이라고 하는 이 도형 자체를 이제 이런 이동을 시켜서 이거를 나타내는 도형을 만드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 도형이라고 하는 게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놈의 기울기하고 요놈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수직관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거리값 구해보고 거리값 구해보면은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에요. 일단 그게 이제 빠르게 눈에 좀 들어가야 되겠던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두 번째로 이 도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점들을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 결과로서 만들어진 점이 어디 찍히는지, 얘가 이 결과로 만들어진 점이 어디 찍히는지,
마찬가지로 얘가 이 결과에 의해서 어떤 점으로 가는지 그 결과의 점을 알아내서 그 점들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아마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1점을 이동을 시키자. 방법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요 놈에서 이쪽으로 갈 때 몇 단계가 진행된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고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요. 점들을 요놈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다른 방법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좀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무슨 이동 뜻이야 돼? 마이너스 x 대칭. 그러면은 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이너스 1,1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이너스 x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럼 y축 대칭하면 x의 보고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1,1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x자리에 x의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는 말은 x판이 몇 만큼 이동? 3만큼 이동. 그러면 3을 더하면 몇입니까? 4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y축방이 여기 몇 만큼 이동? 마이너스 1만큼 이동. 그럼 마이너스 1가 몇이 만들어져? 0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4,0으로 이동이 되네요.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 과정이 귀찮으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1,-1점이 f의 x, y는 0 이걸 만족하는 거지. 이 도형이 존재하는 점이 당연히 만족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f의 1,-1이 이게 성립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f의 y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이퀄 0이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를 만족하는 어떤 x, y 값을 구함에 있어서 얘가 몇이면 되는 건가? 1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맞습니까? 지금 나는 이것만 지금 성립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놈이 성립하기 위한 어떤 x, y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x의 값이 몇이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을 내면 x의 값이 몇이면 돼? 3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1을 내면 y 값이 몇이면 돼요? 0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싹 한 마리 0점을 뽑아내도 됩니다. 똑같이 나눠도 돼요. 이거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진행해서 뽑아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여러분 편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점들을 과정을 생략하고 1,-1점이 저렇게 나왔고 7,1점은 이 과정을 진행하면 2,6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5점이라고 하는 게 이 과정을 진행하면 마이너스 2,-2점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3개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제 점들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4,0점 4,0점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4,0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확인해보면은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하나가 마이너스 2,-2점인데 마이너스 2,-2점이면 뭐 이 정도 있을 건데 마이너스 2,-2점. 근데 요놈의 연장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보면. 그러니까 무작정 시키는 점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점. 2,6점이면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점일 건데 2,6점. 이게 이제 2,6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들 3개를 다 찍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쫙 연결해 봅시다. 하나가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잡히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린 그림이 결국 이제 얘의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됐어? 저 새끼 봐봐. 졸고 있는 거 봐봐. 얘 세게 던진다. 너 대가리 맞출 거야. 좀 차려. 그러면 이제 이 그림들을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대칭적인 형태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고리 성분 이관을 잡아서 뭐 이거의 넓이 값을 구해서 곱하기 2로 계산을 하자. 이 정도의 생각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림을 좀 잘 그려주면 그나마 좀 편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삼각형 넓이 값이 S라고 본 상황에서 이제 이거의 넓이 값을 계산해서 곱하기 2로서 문제가 요구하는 겹치는 부분을 마무리 작업하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넓이를 어떻게 이제 S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 진행합니다. 보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몇 대 몇인가? 거리값 계산해야 되겠네. 루트 9에 플러스 1 루트 10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때까지 거리값은 루트 9에 플러스 1.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어때요? 같은 거리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요 놈의 넓이 값하고 요 놈의 넓이 값을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요 놈의 넓이 값이 지금 S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길의 비율은 1대2예요. 그럼 요 놈의 넓이 값은 뭐가 될까요? 4분의 S가 되겠지. 닮은 비를 이용한 어떤 넓이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4분의 S. 다시 말하지만 요 놈의 삼각형하고 요 놈의 삼각형의 길이 비율이 1대2예요 지금. 맞죠? 그럼 넓이의 비는 1대4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S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넓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요 놈 봅시다. 요 놈의 넓이에서 이번 넓이를 빼면 이번 넓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요 놈의 넓이를 보자 이거예요. 지금 얘가 3에 해당되는 길이값일 거고 얘가 4에 해당되는 길이값이겠지? 왜냐면 이거 중점을 해주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아. 됐습니까? 요놈 기준은 좌우대칭의 상황이에요 지금. 맞죠? 그러면은 4대3 16대 9. 그러면 요놈의 넓이 값은 16분의 9가 되는 거예요. 16분의 9s.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좀 표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넓이 값이라고 하는 건 16분의 9s에서 4분의 s를 빼주는 걸로써 그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몇이 만들어야 될까? 5s 만들어야 될까? 16분의 5s. 됐습니까? 근데 답이 이건 아니죠? 답은 요놈의 2배 값인 거지. 그래서 8분의 5s.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 꼭점들을 저 규칙에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너무 막 그림을 그리면 이 아이들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감각적으로 이 직선이 존재하는 점이겠구나. 그리고 직과 이등변 삼각형 조합하면 뭐 요놈 뒤에 좌우대칭 어떤 그림이겠구나 라는 걸 그림을 좀 정교하게 그렸을 때 그나마 좀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마무리 넓이 계산 그냥 닮은 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 나타내주면 이 문제를 끝납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생각 정리하고 그 다음에 86번 됐지? 99번
한번 봅시다. 99번 문제. 결과 대가 안 되면 쓸게요. 침까지 흘러보시. 99번 문제 목표층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2차 함수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열려서 저 2차 함수의 그래프 풍선을 1,2점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킬 거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식을 gx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그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교점 사이 거리가 구해라. 그래서 이건 총 두 가지 물어봤죠. 첫 번째는 이거를 지금 이 점 기준에 대칭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포물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 포물선과 이 직선에 생기는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이 포물선을 이 점 기준에 대칭 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하나만 말이에요. 그렇죠. 꼭점을 찾아서 꼭점을 점대칭시켜서 나타나는 그 점일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아니겠냐.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편해요. 그래서 요놈의 꼭점을 먼저 확인을 합시다.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의 제곱의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4점인 거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2,4점이면은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이 이거야 되기 때문에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0이 만들어지겠네. 4,0점. 그러면 gx 함수라고 하는 게 x의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0. 그 다음에 2차의 계수의 값은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그럼 플러스 1. 그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얘가 위로 볼록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 맞죠? 그 다음에 폭은 같을 거기 때문에 이 x의 제곱의 계수의 절대값은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요놈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여기서 때 여기까지 그렸다고 하는 거지. 따라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의 식을? 20하고 20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죠? 연립에서 근이 나오면 땡큐! 점의 좌표가 나오니까. 근데 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 문제의 경우. 그럼 아무튼 가볼게요. 연립하게 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의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2가 될 거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4의 이퀄 0이 돼서 인수매트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실근은 존재해. 한 번씩 확인해보면 양수값 나와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근이 안 나오는 경우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뽑아내자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그럼 교점 x좌표값도 표현될 거니까. 물론 그렇게 풀어서 답도 나옵니다. 근데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생기지. 근데 공식 쓰는 수만 숫자가 더러워질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라고 있습니까? 근각계수 관계라고 했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6이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4예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값이 알파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 값이 베타.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 x좌표들의 합과 x좌표의 곱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 갖고 가자니까 이게니까 여기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거니까 요리 값 구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일 거니까 계산하면은 36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잡히면서 얘가 루트 20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루트 20. 그럼 이 루트 5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요놈의 길이 값이야. 그렇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요놈의 기울기가 몇이야 지금? 마이너스 2지. 그럼 요놈이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인 건가? 2인 거지. 1대 2인 거죠.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요놈의 길값이 2루트 오면 요놈의 길은 뭐가 돼요? 4루트가 되겠지. 그래서 피타점이 있으면 여기가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설명 정해지만은 금방 풀어요. 이거 한 30초면 풀어. 그래서 근이 나오면 그냥 근 가지고 점을 찍어서 구조파이 고정식으로 마무리 짓고 근이 일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 개수의 관계로서 이렇게 조합해 주는 겁니다. 쌍꺼풀이 겁내 진행해서 있어. 뒤지려고 지금 속 돌고 있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뭐 공통의 질문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질문할 거나 아니면은 숙제 부족한 한 부분들 내지는 고친 작업들은 내일 클릭 시간 동원해서 아니면은 좀 이따 시간 좀 나오면 그 시간을 동원해서 맞이하도록 하고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볼 겁니다. 시험 준비하세요. 갔다.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봐야 돼. 안 그러면 전혀 효과 없다. 진짜 내신 시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험 봐야 돼요. 재우 뭐 핸드폰 쪼개고 있었어. 뭐 재밌어? 뭐가? 재밌는 거 없어? 뒤가 서서 시험 빨간 서 있어. 빨간 서 있어. 점심시간 아니야. 나 선거 준비됐나? 선생님 없는데? 어디 있어? 누가 냈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문보고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안 맞는 그런 문제를 이제 뭐 2학기 기출 문제에서 다른 부분 떼가지고 넣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기출 문제에도 썼어요. 이제 그 문제를 바꿀 때.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문제도 거기 시험에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문제도. 근데 이제 매번 하는 얘기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건 힘들어요. 뭐 개인별로 이제 편차는 있습니다. 나는 90점이 목표다. 근데 이제 나는 뭐 60점이 목표다. 60점이 목표인 건 좀 그런데 나는 뭐 80점이 목표다. 그래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버리는 문제는 과거만 버리세요. 내가 뭐 버리는 문제가 한 3문제였어. 다른 문제 다 맞추면 돼.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막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문제를 어중간하게 시도하다가 막혀버려. 그 문제 풀이에 한 3분을 투자했는데 결국 답은 안 나오고 더 풀기 또 그래. 거기서 더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빠르게 판단을 해. 빠르게.
이 문제 딱 붙어보면서 아 이거는 금방 내가 풀을 수 있구나. 그런 문제는 일단 덤으면서 빨리 답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문제다 싶으면 일단 패스를 하세요. 지금 이거 훈련을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는 게 목표예요. 물론 그 상황 자체로 올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목표이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뭐 글을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려운 문제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패스해버리고 풀 수 있는 문제 그걸 실수 없이 잘 공략하자. 그걸 좀 중점을 두면서 시간 보도록 하고 시간은 50분. 그 다음에 시험 본 다음에 바로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까지 고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는 해설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손님 받으면 바로 시작해. 하지만 진짜 내신 시험이란 마음 다짐으로 시험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전혀 효과 없어. 뒤에 놓을게. 긴장은 적당하게 하고